안녕하세요. 갓세미놈입니다. 박스 에너지 분석 이론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번 편은 3편은 파동이 왜 이루어지는지, 파동이 왜 만들어지는지 그걸 좀 언급을 하고 나서 다음 편에 수식이라든지 여러가지 이런 구성하는 방법 이런 데서 좀 언급을 할까 합니다. 자, 오늘은 파동은 왜 만들어지는 것인가? 발생시장에서 파동은 왜 만들어지는가? 선물은 매수와 매도의 싸움입니다. 주식의 경우는 매수를 해서 올랐을 경우에만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지만은 선물은 매도의 포지션도 수익을 낼 수 있고 매수의 포지션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이고 또한 선물과 연계해서 연계 상품인 파생 상품 중 옵션이 상품이 있다는 거고 주식 선물도 같이 연계된 상품이 있다는 거죠. 일단 더 아주 복잡하게 가서 주식과 연계한 어떤 그 선물 이런 것은 일단 제외시키고 옵션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발생을 파동에 대해서 또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물과 옵션은 일단 불가분의 관계죠. 지금은 국내 시장도 뭐 주식 선물도 많이 이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선물 옵션이 거의 뭐 시장의 한 90% 정도를 차지하는 구조가 아니겠나. 8, 90% 정도를 차지하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옵션까지만 어느 정도 이해해도 시장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체로 큰 흐름에 시장의 큰 흐름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보시는 관점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시장의 큰 흐름이죠. 어떤 큰 바닥을 찍고 점진적 상승을 주도해가는 어느 고점 놀이에서 다시 또 밑으로 빼는 흐름 이렇게 만들어가죠.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하루에 그 시장을 주도하는 세력이 있지만은 이 특정 시장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그 세력이 있다 치더라도 시장의 포션 그 시장을 차지하는 어떤 그 비중이 뭐 10%, 20% 정도밖에 특정 세력이 10%, 20% 정도밖에 되지 않다고 일단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개인들 투자자도 영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기관들 중에서도 국내 기관도 뭐 각종 정부사에서 거래되는 계좌가 한두 개도 아니고 외국계 정부사도 아주 다재다능하게 시장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세력들이 특정 세력들이 특별히 많은 물량을 보유하기가 쉽지 않다고 볼 수 있죠. 주식에서도 보시면은 어떤 뭐 잔잔하게 박스권을 이렇게 보이다가 이런 과정에서 어떤 특정 세력들이 물량을 꾸준히 뭔가 어느 정도 자기가 원하는 뭐 물량을 특히 소형 작전주 같은 경우에
자기 원하는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는 과정이 바닥권에서 확보해 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거는 그렇더라도 특정 계좌 하나만 뭐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가지게 되면 계좌가 어떤 지분이 노출되니까 다양하게 분산해 가지고 이렇게 지분을 확보하겠죠. 그리고 한 뒤에 세 지수를 땡기는 그런 주식을 올리는 흐름. 이런 이렇게 갖고 노는 방법은 주식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뭐 거량을 늘려 가지고 오죠. 의도적으로. 왜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만약에 5%라 그러면 이 대한민국 그 코스닥과 거래소 종목을 다 합쳐도 1,500개 정도, 저 종목 개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 1,500개 안팎입니다. 그죠? 그 상장 종목이 1,500개 안팎이고 대형주 시가총액이 큰 것은 제어버리면 좀 흔들링 할 만한 종목들은 500개 미만이라고 볼 수 있죠. 작전을 거는 세력대 종목들은 500개 미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중에서 자기가 선별해가지고 어떤 그 작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자기 외에도 그 종목을 핸들링하는 세력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잘못 핸들링 해버리면 죽 서서 개주는 꼴이 될 수 있죠. 열심히 어느 정도 확보해가지고 자기가 돈을 투자해가지고 지수를 막, 주가를 막 끌어올리는데, 이 중에 어떤 그 작전을 미리 하려고 또아리를 트고 있던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세력들이 그냥 엎혀서 돈 버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그래서 억지로 땡기려면 그 사람들 자기가 원하는 가격에 탁 파고 나와버리면 억지로 돈질 해가지고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세력들은 자기는 돈도 못 벌고 다른 사람만 좋은 일 하는 그런 이야기 생기겠죠. 그래서 바닥권에서는 이렇게 막 등락하면서 물량 체크를 하는 거죠. 나 외에도 세력이 있는가 없는가 체크를 해가지고 올리는 그런 방법. 아니면 바닥권에서 거량을 대량 많이 실죠. 위에서 항상 거량이 많이 붙으면은 자기가 원하는 물량을 갖고 있고 거량을 많이 붙여야 그 종목에 관심도도 늘어나고 개인 데이트 트레이딩 하는 사람도 많이 달라붙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락내락 하다가 뭐 거량 팍 줄면서 옮겨가지고 또 주면서 거량 늘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죠. 뭐 세력들이 핸들링 하는 방법에 따라서 좀 다르죠. 그처럼 이거는 주식의 영역은 주가를 올려야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지만은 선물은 또 다르다. 그죠? 올려서 물론 단순히 여기서 한번 봅시다. 그죠? 이 영역에서 예를 들면 이 영역에서 뭐 이 부분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 그죠? 더 이상 일직선으로 여기서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난 뒤에 여기까지 올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올리는 과정에서 그냥 일직선으로 자기가 물량 원하는 확보했기 때문에 일직선으로 쫙 그렇게 올리려면은 여기서 연계된 옵션도 뭐 이렇게 포지션을 구축하겠죠. 어차피 지수가 내가 원하는 가격은 258에서 259까지 일단은 끌어올리려고 한다. 내가 그러면 뭐 그 올라가는 동에 풋은 죽고 콜은 어느 정도 상승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풋은 매도 치고 콜은 뭐 매수하는 것을 홀딩하는 이런 방법을 자기 원하는 지수까지 올라갈 때까지 할로하고 어느 그 지수까지 가면은 뭐 콜은 정리하고 다시 또 풋은 포지션을 변경하고 이런 작업을 하겠죠. 그런데 일직선으로 쭉 끌어올리게 되면은 자기들도 선물에서는 자기 그 시장의 호가 단위로 물량을 계속 많이 옮겨지면서 올라가야 되죠. 그죠? 바닥권에서 물량을 이렇게 잡았다 치더라도 중간중간에 계속 물량을 지고 올라가야 되죠. 그런데 당일로 들어가는 세력들은 계속 그렇게 물량을 계속
포지션을 많이 잡으면서 올라가게 되면 자기들도 돈질을 많이 해야 돼요. 돈이 많이 들죠, 그죠?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물량만큼 딱 여기 옮겨진 상태에서는 여기까지 올릴 때는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면 돈이 그렇게 안 들죠. 자기는 어느 정도까지 올려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다시 내려가 다시 받아지고 뭐 이런 그게 계획이 있으니까 올려가지고 어느 정도 물량을 약간 살짝 틀고 밑에서 다시 받아지고 다시 또 올리다가 또 밑에서 한번 좀 살짝 물량 잡고 또 올리다가 털고 자기가 원하는 가격이 올라왔잖아. 그러면 물량은 밑에서 잡았던 이런 물량들을 어느 정도 털고 그러면 다시 떼어서 조정받고 한꺼번에 다 못 터니까 여기서 잡은 한꺼번에 다 못 터니까 조정받고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가격에서 되면 중심선 가격이요. 이런 모양을 만든다. 중심선 가격 반대편에 가버리죠. 앞에 여기서 중심을 만들었던 가격에서 반대편만큼 요만큼의 가격을 빼버리는 경우 있죠. 맞죠? 이게 파동이죠. 파동의 논리. 왜냐면은 한 일직선으로 쭉 당겨 올리면은 돈질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이제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파동을 만들어야만이 그래야만이 효율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셀렉들이 여기까지 올리는데 돈을 특별히 더 추가적으로 많이 안 들고 지수는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올렸다 받고 올렸다 받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풋은 어느 정도 죽고 콜은 어느 정도 상승을 주고 원하는 가격 가면은 다시 파이신을 바꾸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파동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그리고 또 어떤 때 일직선으로 쫙 올리는 경우가 있죠. 상승을 어떻게는 대체로 하락은 또 좀 가파르게 빠지는 경향이 있고 상승은 계단 파동을 올리는 경향이 많은데 그래서 뭐 심리적인 이런 경향이 많죠. 하락에 대한 투자자들의 공포심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많은데 어떤 상승 중에서도 뭐 파동을 밑에서 이렇게 놀다가 어느 정도 물량이 확보됐다 싶으면 가파르게 딱 올려버리는 경우죠. 파동도 없이 그죠. 아니면 각도는 그렇게 가파르지 않으면서 우상향하면서 아주 잔잔하게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세력들의 마음입니다. 가는 듯 해가지고 몇 티 올렸다가 또 살짝 내렸다 올렸다 상향은 상향인데 굉장히 괴롭히면서 올리는 경우 아니면 가파르게 물량 공백을 막 만들면서 그죠. 이 구간에 물량 공백을 확 만들면서 아주 가파르게 올려버려요. 이렇게 각도를 가파르게 하게 되면은 물량 공백이 생기죠. 그런데 아주 각도가 옆으로 길게 되면은 이 구간에서의 물량이 달라집니다. 가파르게 오르는 거하고 경사가 완만하게 우상향 오르는 거하고 각도가 다르죠. 물량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 가파르게 매도 포지션들이 손들매 할 틈도 없이 올려버리는 경우죠. 그런 경우 있죠. 그거는 특히 이제 그 지수가 이렇게 쫙 뺐다가 예를 들면서 쫙 뺐다가 뭐 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일봉상이나 이렇게 지수가 오르는 경우 있죠. 지수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제 위에서 낼 때 위에서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이어서 바닥에서 다시 상방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의 물량은 다시 또 입질 다 하고 상방이 어느 정도 준비됐다 싶을 때는 첫 날은 대체로 보면 일봉상이나 지수 일봉상을 보면 아주 원회의장이 탁 펼쳐지는 거 있죠. 원회의장 손쓸듯 없이 원회의장으로 막 쭉 달아올려.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는 한 달에 뭐 한두 번 나올까 그런데 그런 경우는 보면은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하방에 정리는 다 했다는 거 다 하고 나서 이제 상방에 자신이 있다는 거죠. 상방에 이제 자신이 있다고 세력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선수들 없이 뭐 원웨이장으로 쫙 만드는 거죠. 그러나 고점 노래에서는 좀 원봉됐다 양봉됐다 이렇게 반복을 하고 또
준비가 세력들이 준비가 되면 한번 더 짬뽕을 주거나 아니면 하방으로 준비되면 밑으로 뭐 쭉 빼버리고 그런 경우죠. 그래서 이 세력들이 방향성이 결정되고 자신이 있을 시기에는 이렇게 원회장이 펼치지는 경우죠. 세력들이 어떤 포지션의 정리가 어떤 준비가 됐을 때, 그거는 뭐 다른 외부적인 뉴스거리라든지 뭐 어떤 재료 시장의 어떤 뉴스거리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차트를 보는 관점, 시장의 어떤 옵션 구조와 선물의 구조의 특성을 보는 관점에서 보면 그런 구조죠. 그래서 이 파동들이 만들어지는 지저분하니까 다시 불러와가지고요. 이 파동들은 그런 식의 관점에서 파동이 만들어진다. 자기가 원하는 물량을 쥐고 올리다 내렸다, 올리다 내렸다, 틀고 반대편에서 다시 물량을 확보하고 뭐 이런 과정이죠. 이거를 어떤 그 지표로 엮어내는 방법은 다음 기회에 하나씩 풀어나갈 수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파동을 전체를 이해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런 파동들은 미리 예측할 수 있느냐? 전체적 흐름은 대충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오늘 세력들은 좀 강하게 움직일까? 강하게 뭐 쭉쭉 은혜로 빠질까? 아니면 파동을 만들까? 이렇게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짐작 시작하기 전에 추측은 할 수는 있겠지만 100% 할 수는 없죠. 장중 딱 지켜보면 대충 이런 구조로 시장이 만들어진 날이 뭐 한 달에 20일 거래일 수 중에 뭐 15일 이상은 이렇게 되니까 한 달에 뭐 아주 강하게 하락 뭐 이런 장들은 한 달에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시장을 대하면은 좀 대체로 익절해야 될 자리, 다시 받아야 될 자리, 이런 게 다시 또 달리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가 오름폭이 얼마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름폭이 얼마냐, 그것도 따져볼 필요 있죠. 그래서 꼭지점의 가격, 이런 것들이, 왜냐면 거래량이 대칭도 있고 가격이 대칭도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 가격, 내리는 가격, 그렇죠? 이런 것들이 거래량이 고점에서의 거래량과 바텀에서의 거래량, 이런 거 대칭적인 이런 걸 대충 이루고 있습니다. 무슨 뭐 300틱을 쓰든 뭐 200틱을 쓰든 100틱을 쓰든 간에 어떤 그 봉수, 고점의 봉수, 저점의 봉수, 이런 걸 따져볼 필요 있고, 그게 내려오는 폭이 얼마인지, 그죠? 가격 대칭이라는 것은 저 2편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대칭, 여기도 보시면 이런 파동들이 보면은 전부 이게 정확하게 파동이 일치할 때는 신호가 아주 정확하게 떨어졌습니다. 이런 계통의 신호는 그 마디 가격이 거리량의 마디, 가격의 마디, 이게 정확하게 딱딱 떨어질, 파동이 정확하게 일치될 때는 신호가 아주 정확하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파동이 잘 안 맞고 파동이 그 틀을 안 벗어나고 이런 구간이 나와버린다는 얘기죠. 이런 구간, 이런 것들은 아주 꾸질꾸질하게 되어버리죠. 파동이 안 맞으면서 이런 파동을 만들어버리니까 이런 데서 아주 매매하기 힘든 박스권을 만들어버리는 경우 있죠. 그런 분들은 그죠, 아예 이런 뭐 아예 저점을 찍고 다시 올린다든지, 그러면 대응하기 쉬운데 아예 저점을 그러니까 이런 계통의 시그널들은 아주 좁은 박스권을 만들 때는 아주 매매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50% 부분에서 형성되는 이런 구조들은 이거는 영선 부분에서 형성되는 이런 데서 많이 다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뭐 극복할 수 있는 다른 특성을 가진 특성이 다른 그런 지표를 개발할 필요해서
같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오늘 말 주변이 말이 잘 안 넘어갑니다. 머리에 생각이 있어서 말이 잘 안 되네. 이런 것들도 보시면은 꾸준한 구기는 있던 이런 계통의 어떤 지표들은 꾸준한 이런 면밀히 잘 판단이 안 되는 게 많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그거는 일단 이런 수와 같이 익혀서 보이는 이유가 고점 찍고 돌았을 때 떨어질 때 매도 신호, 여기서 찍고 올라서고 이 저점 부분에서 미리 매수를 받거나 안 그때 돌았을 때 저점에서 돌았을 때에 매수로 돌아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고점 찍고 이 수익이 만들어지면 청산하고 다시 또 밑에서 돌아서 가지고 돌았을 때 매수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엮어 나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엮어 나가야 된다. 이런 계통의 어떤 그 스토캐스틱의 계통의 어떤 지표들은 그런 개념으로 엮어 나간다. 그죠? 어차피 이런 영과 백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현재 영선하고 백선하고 고점에서 꺾이니까 매도다. 현재 위치가 50에 있으면은 이런 50에 있고 있으면은 이것도 50에 있고 이거는 MACD는 영선이 평선이 계절이니까 조금 한번 수식을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그런 개념입니다. 예, 이상 갓세미니엄이었습니다.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다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네요.